사전투표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전투표소에 가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투표가 개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본인 확인을 합니다. 본인 확인을 하실 때는 뭐 이건 똑같습니다. 관내든 관외든 모든 선거인은 본인 확인을 해요. 여기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교부받습니다. 이제 대신에 관내와 관외의 차이점은 관내는 봉투가 없습니다. 근데 관외는 회송용 봉투라는 거를 주고 여기다가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우체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받든 저 봉투를 받지 않든 모두 저 기표를 한 다음에 기표한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데 투표지를 관내는 봉투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투표지 채로 넣으면 되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회송용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투표함에 넣고 투표가 마감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 관내 투표함은 바로 선관위로 갑니다. 그리고 관외 투표함은 투표 시간이 종료된 후에 개함을 해서 이 봉투를 전부 우체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우체국에서 각 선거인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오는 거고 요거는 우체국을 경유해서 선관위로 온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선거일 투표가 마감되면은 이 모든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옮길 때에는 투표함을 여기로 옮길 때는 참관인, 경찰, 호송 경찰이 따라 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표소로 옮길 때도 참관인과 경찰이 모두 동행해서 가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참관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관인요? 참관인의 구성, 참관인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참관인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로 갈 때는 후보자당 1명, 그러니까 관내 투표함이 선관위로 갈 때는 후보자당 1명씩 가고, 그다음에 개표소로 갈 때도 여기는 사전투표 참관인이지만 여기는 개표 참관인이 이 선관위로 와서 같이 이 투표함의 이동 동선을 따라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거죠. 이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하는 건 똑같습니다. 참관인은. 네. 전국에서 이루어진 사전 투표에 네. 참관인들은 한 몇 명 정도라고 저희가 따지면 생각하면 될까요? 뭐 이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98,000명 정도입니다. 사전 투표에만 98,000명. 예, 3,565개소에 98,000명이 참관인이 신고됐습니다. 3,500.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온 다음에 이제 선관위에 와서 며칠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4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우편물이 회송이 되는 게 선거일 전 4일, 3일 이때 가장 집중적으로 회송이 됩니다. 물론 선거일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보관을 할 때 여기다가 이 CCTV를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저희가 생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우체국에서 도착한 이 우편물을 저기 우편 투표함에 집어 넣을 때에는 우편 투표함에 집어 넣어 갖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때는 정당 추천위원 이분들이 입회하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일반 추천위원도 있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이 추천한 위원도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입회해서 이 투표함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봉 절차도 하나의 부정선거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특수 봉인지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참관인, 관리관과 참관인이
이렇게 이름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쓴 다음에 이거를 투표함에 붙여서 아, 투표 입구에. 그 자물쇠 위에다 붙입니다. 아, 자물쇠로 채운 다음에 네. 다시 그 위에다가 이걸 붙여서 이게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이 파악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은 붙여놓은 다음에는 한번 붙여놓은 거는 뜯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오, 진짜네. 네, 다 이렇게 훼손됐다는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을 우리가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내 투표함은 선거일 전 5일, 그 다음에 4일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데 이 사이에 선관위에서 뭔가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체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투표함도 다른 걸 집어넣어서 다른 뭐 어떤 봉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하려면 각 정당이나 후보자에서 추천한 참관인들을 전부 매수해야 되네요. 예, 전부 속이고 참관인, 경찰, 그 다음에 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속여가면서 이 부정을 저질러야 한다. 그 다음에 CCTV, 24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CCTV까지도 다 속여가면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개표소 갈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나 참관인이 다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과정이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근데 뭐 그분들이 그렇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사실 그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본인이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에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 확인을 거쳐서 근데 이제 이 선거인 명부에는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를 또 하는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선거인 명부에는 사전투표를 한 분들은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했고 언제 했는지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게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도록 당연히 먼저 사전투표를 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장치를 하고 있고요. 투표 종료에는 하면은 개표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과정에도 경찰, 참관인 대동하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러니까 봉인 절차라든가 봉쇄 봉인하는 절차는 사전투표랑 똑같습니다. 참관인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선거일 투표 당일 전국에서. 전국에서 이거는 17,259개소였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기준입니다. 17만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나눠보면 한 투표소에 10명 정도 네, 그렇게 남짓되는 거죠. 수검표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검표는요, 이제 개표 과정 중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사람이 직접 한 장 한 장씩 내려놓으면서 실제로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대로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한 장씩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심사계수기로 넣어서 이거를 개수를 하면서 동시에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 심사계수기라는 장비를 통해서만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 앞에 이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검표하는 절차를 거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선거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표를 마치면은 개표소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함, 그러니까 그 관내 사전 투표함이든 우편 투표함이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은 전부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투표지를 개함을 합니다.
투표함을. 그럼 여기서 이제 개함을 해서 쏟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착착 정리해서 투표지 분류기 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기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각 후보자에게 이제 몇 장이 갔는지를 갖다가 카운트하면서 동시에 분류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분류된 표를 이 심사집계부로 넘겨서 이 투표지 분류기가 제대로 분류한 게 맞는지, 요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수검표 절차를 포함해서 제대로 분류한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다시 합니다. 예, 그래서 심사하고 개수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 개표 상황표 확인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개표 상황표라는 서류가 나오고요. 이거를 1차적으로 작성이 된 서류를 심사집계부에서 사람 손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모든 투표지를 갖다가 다 100% 해당 후보자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표의 형태라든가, 또는 기표의 형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던가, 그 다음에 무효표, 이런 것들은 전부 재확인 대상이라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라고 해가지고 다 빼요. 이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빼갖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어느 후보 거다, 무효다, 유효인데 1번 거다, 2번 거다, 3번 거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개표 상황표를 작성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 개표 상황표가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위원 검열석으로 보냅니다. 다시. 그러면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우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제대로 작성이 됐다 안 됐다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원장께서 공표를 하고요. 개표 결과를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표 결과를 우리 시스템에다가 보고하고, 이 보고하는 즉시 공개가 됩니다. 전 국민에게. 예,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노트북은 네,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냥 수를 세고 저장하는 정도의 용도로만 맞습니다. 사용되는 거죠? 저희는 단순히 이 개표를 보조하는 수단일 뿐이지 어떤 이런 외부와의 망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예 제작을 할 때 네. 노트북에서 랜카드 다 제거를 하고 기가 랜카드 다 제거를 하고 제작을 합니다. 근데 네. 그럼 만약에 여기에 네. 랜카드를 몰래 누가 심어서 네, 외부에서 얘를 뭐 조작을 한다고 한들, 여기의 수치와 이 수치와 또 참관인들이 수검표한 수치가 맞지 않으면 네, 다시 또 개표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없겠지만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 집계부에서 다시 수검표랑 또 심사를 다 할 거기 때문에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해킹할 우려도 아예 없는 게, 저희가 모의 시험을 다 한 다음에 여기 아까 보신 이 봉인지 있잖아요. 예. 이 봉인지로 그 저희 정남추천위원님들이 다 서명을 해서 이렇게 봉인을 합니다. 건드리지 못하게. 이 투표지 분류기가 네. 선거 조작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망이 다 차단되어 있고, 저희는 그냥 그 수작업은 너무 느리니까 그거를 보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자꾸 외부망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고 뭐 수치 조작하고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 보면은 마음이 착잡하죠. 네. K값이란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약간 복잡한데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표지가 250장이다.
250장인데, 자, A 후보 100장, B 후보 100장 이렇게 나왔고, 재확인 대상이 아까 보셨죠? 재확인 대상. 재확인 대상이라는 게 예전에 말했을 때는 미분류. 그렇죠. 예, 그전에 미분류표라고 칭했었고 지금은 재확인 대상으로 칭하는데, 이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50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합이 250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재확인 대상에서 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100표 대 100표인데 여기서 25 대 25가 나오면은 K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그게 아니죠. 20 대 30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K 값이 1.5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율보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에서 나온 투표지, 이 해당 후보자의 투표지 비율을 가지고 K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1.5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됐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는 이 기본적으로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이 뽑아내는 비율이 기계마다 다르고 장소에도 이제 조명 다르고 그다음에 설치 환경이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미세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나오는 거는 그 비율은. 근데 거기서 이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이 해당 후보자의 원래 그러니까 이 투표지 분류기가 당초에 분류했던 숫자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 후보자를 갖다가 각각 지지하는 이 집단의 어떤 그 기표 행태, 그러니까 연령대라든가, 그러니까 이 요새 투표 성향이 어떤 그 세대 간 그 대결로 가는 이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기표 행태라든가 투표 행태에 따라서 이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얼마든지 이 내에서의 이 비투표 비율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조건 일이어야 된다는 전제는 일단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는 출발인 거죠.